일하다 죽지 않게. 지난 일주일 동안 일하다 숨진 노동자들, 노동건강연대와 KBS가 집계했더니 모두 14명입니다. 이 38명이라는 소중한 생명 앗아간 이천 물류창고 화재가 난 지 석 달도 안 돼서 또 비슷한 사고로 5명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검은 연기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던 현장. 그들은 그 아래 지하 4층 깊은 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이렌 소리는 들었을까? 결국 노동자 5명은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이제 갓 돌을 넘긴 아기의 아버지도,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았던 20대 아들도 살아서 퇴근하지 못했습니다. 하루 일을 끝내고 누구나처럼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뿐인데 이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네, 같은 날 밤 인천, 갑작스러운 폭발로 구겨져 버린 탱크로리 차량, 여기서는 40대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역시 누군가의 아버지 또 누군가의 아들이었을 겁니다. 이런 사고들 KBS가 분석해보니까 직원 50명도 안 되는 이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됐고 그 비율도 해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영세한 사업장일수록 노동자들은 더 큰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송락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코팅 처리 업체. 지난해 6월 이곳에서 작업하던 50대 김모 씨가 트리클로로 에틸렌이라는 유해 물질에 노출돼 숨졌습니다. 갑자기 목숨이 위험하다 뭐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전화로 운명하실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황당했죠.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특수 마스크 등 안전장비 미착용과 화학물질 관리 미흡 등 안전수칙 위반이 다수 적발됐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가공된 나사는 협력업체를 거쳐 대기업 반도체 공장으로 납품됩니다. 업체 사장은 산재 사고로 대기업 눈밖에 나 회사가 도산 위기에 처했다고 하소연합니다. 사고 여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 업체에서 야 거기서 안전사고 났는데 왜 거기다 꼭 해야 되냐. 업체가 거기밖에 없냐. 사정이 이렇다 보니 유족들은 합의금은커녕 밀린 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각된 급여도 등납해서 월별로 해서 이렇게 주겠다. 그게 한 번인가 돈이 입금되고 그 뒤로는 전혀 입금되지 않고 있고. 2년 전 인천의 한 영세 업체에서도 시아나수소에 노출돼 2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당시 이곳에서 도금된 부품도 협력업체를 거쳐 대기업 가전제품에 쓰였습니다. 지난해 일터에서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855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로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비율은 77%, 그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원청 대기업의 경우는 하청이나 재하청 업체에서 사람이 죽어도 별개의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책임에서 면제됩니다. 산재가 줄었다는 이유로 상위 10대 제조업, 건설 분야 대기업들이 감면받는 산재보험료도 연평균 2천억 원이나 됩니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위험의 외주화 추세는 심화되는 상황. 현대중공업 노조 조사 결과 중대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1990년대는 원청이 하청보다 4배 이상 많았지만 2010년대는 반대로 하청이 원청보다 배 이상 많았습니다. 이 돈을 감면해주지 않고 오히려 산업재해 예방하는 비용으로 좀 쓰는 것 등 산재보험과 관련된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계는 원청 대기업에도 산재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하루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